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제 막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도 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세계인들이 K푸드에 주목하면서 광주 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광주 김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부진한 경기력으로 2위 LG에 4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LG와의 3연전이 페넌트 레이스 우승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무안공항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반목하는 사이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물류공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김치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당들과 홍보와 판매를 함께 하자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연방에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만큼 한국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주 김치 세계화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계 식당들이 모여 있는 LA 식당 중심가에서도 김치볶음밥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가며 주문을 합니다. 음식 모양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o good having kimchi fried rice outside. It's such a great experience. 인기를 반영하듯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줄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와 세계 한식 총연합회가 김치를 함께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LA와 중국, 청도 등 18개 나라 29개 도시에 있는 2,300여 개 식당이 한국산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고 판매장 개설에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광주 김치 맛에 반한 식당 관계자들이 함께하자는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갓김치가 언제 들어오느냐, 배추김치 언제 들어오느냐. 이제는 또 총각김치를 또 찾더라고요. 11월 초에 K푸드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김치 부스, 이런 코리안 푸드를 해외에서 보는 K푸드 열풍을 국내에서도 이어가기 위해 올해 10월에 열리는 김치 축제장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김치 체험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치 축제장에 오면 단순한 김치만을 사가고 먹는 게 아니고 김치로 만든 요리나 다양한 음식들도 먹어볼 수 있고 광주 김치는 국내산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등 고품질 김치를 생산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 김치 생산액은 지난 1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났고 판매액은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한편 광주 문화방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도 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대한민국 김치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8월 중순인데도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를 넘어선 폭염경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마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낮 한때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잦은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햇볕이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35도로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막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GM과 현대차는 안전성을 자신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의 소형차 한 차종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깨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한 달 전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1,000여 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말 특근까지 해가며 차곡차곡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하는 전기차 캐즘에 이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현대차와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제품이 들어간다며 제조사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배터리의 안전성도 자신했습니다. 진동, 그다음에 충격, 관수로 테스트 등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가혹 조건에서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건한 설계를 또 계속 해왔고요. 정부도 막연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뿐 판매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공포로 수요가 줄면 생산량과 일자리 확대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보성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감전사로 숨졌습니다. 보성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32살 최모 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공사 현장에서 배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감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주차장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남성이 얼굴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산에 있다가 곰이 습격해 다쳤다는 부상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 인구가 7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한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3개 시 통합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9만 9,990명.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 인구를 더한 숫자입니다. 1년 전보다 3,700여 명 줄면서 결국 인구 70만 선이 무너진 겁니다. 1990년대 3개 시 인구는 한때 73만 명이 넘었지만 감소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논의됐던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통합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 이순신 특례시를 공약으로 띄웠지만 이후 지역 반응은 잠잠합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통망 연결 등 세부 분야부터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새 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용역안을 좀 전남도에 우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전철 연결이 되면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한 만큼 공감대를 늘려가는 게 먼저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시 행정협의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협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통합 논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그 협의회 안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구는 줄고 산업 경쟁력은 수도권에 밀리는 상황 속에 교통과 일자리, 문화 등 3개 시 주민 교류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국의 원도심이 쇠퇴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신도시의 개발입니다.
개발을 통해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한편으론 원도심의 쇠락을 걱정하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요. 도시계획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목포 MBC 허연주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근대도시 목포는 1897년 10월 1일 개항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13년 목포역이 준공이 됐고 이듬해 대전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됐죠. 1960년대까지 목포는 이 역을 중심으로 도심 형성되고 생활권이 집중됩니다. 1966년 목포시 인구는 16만 명. 주택 수보다 가구 수가 더 많았고 한때 거주 인구의 3분의 1이 집이 없을 만큼 인구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그때는 다 막 두 집, 세 집 살림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많았겠죠. 목원동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중심 시가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꼽히는 극장이 연이어 개관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제1극장. 지금은 낡은 건물만 남았는데요. 우리는 XR 확장 현실을 통해서 30년 전 모습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불빛의 간판, 그리고 당시 영화 포스터, 또 외표소에는 주민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영화관뿐만 아니라 백화점까지 모든 생활 편의시설은 원도심에 다 있었죠.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 시가지에 밀집된 주거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1980년대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70년대 목포의 생활 인구는 목원동에 집중됐습니다. 1988년 1월 시작된 하당지구의 개발. 1차, 2차에 걸쳐서 3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도심 내 이동 행렬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도시 확장은 원도심의 활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시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분산되고 상권 형성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거주 공간의 틀도 바뀌었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이 둥지를 틀면서 하당에 이어 남학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다시 인구 이동이 생긴 거죠. 확장된 신도시에 기능이 쏠리면서 도시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발업자, 시행자가 외곽에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개발 행위를 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빛을 잃은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목원동 등 전국에서 도시재생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 확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압축도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개발. 도시 계획의 새 판을 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선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분산에너지 연구에 착수해 6개 시군 7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고 앞으로 특화지역이 전남에서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의 특화지역 공모를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소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어제 전남대병원과 만나 병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당 지도부의 협조를 구하고 대통령 민생토론회 건의사항으로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사업비 1조 1,0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4만 제곱미터로 천여 병상을 갖춘 병원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실책 등 집중력 부족으로 2번의 연장 승부를 허무하게 내주며 2위 LG의 4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최영우의 부상 이탈로 인한 공백 최소화와 리그 최다 실책 남발은 우승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실책이 빌미가 된 위기 상황에서 결정타를 얻어맞고 또 한 번의 연장 승부에선 홈런 한 방으로 승리를 헌납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KT 삼성과의 5연전에서 2승 3패,
부진한 성적으로 2위 LG와의 승차가 4게임으로 줄었습니다. 잡을 수도 있었던 두 번의 연장 승부를 집중력 부족으로 내준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특히 올 시즌 타점 선두를 달렸던 최용우 선수가 옆구리 부상으로 3주 이상 장기간 이탈이 불가피하면서 타선의 무게중심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올 시즌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야심차게 영입한 에릭 라우어 역시 데뷔 경기에서 3.1이닝 동안 4실점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더욱이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는 실책행진은 가을 야구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치른 110경기 가운데 실책이 한 경기당 1개골이 넘는 114개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2위와의 격차도 10개 이상으로 상당하고 특히 3루수와 유격수 등 내야 수비가 흔들리자 투수들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LG를 상대하게 되는데 최근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2위 LG와의 주말 3연전이 우승 전선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반목하는 사이 대구 경북은 2029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목표는 인천공항을 잇는 제2의 물류공항인데요. 대구 경북은 TK 신공항의 미래를 일찌감치 그려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입주를 결정한 국내 유일의 화물 전문 항공사 에어인천의 베트남행 화물기에 취재진이 동승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입니다. 연간 300만 톤이 넘는 화물량을 처리하는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 저녁에 가까운 시각이지만 밤 비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화물을 옮기고 검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항공화물 탑재를 책임지는 로드마스터의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도체 부품같이 충격에 약한 화물이 안전하게 포장돼 있는지, 잘못된 화물이 들어온 건 아닌지 꼼꼼하게 살피는 겁니다. 이 화물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라는 데서 포토마스크라는 상품이 들어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와츠라고 해서 항공 화물이 살짝 기울어졌거나 좀 손상이 갔을 때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검수를 마친 화물은 비행기가 정차하고 있는 주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까지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는 보잉 737-800. 승객석이 있던 자리에 최대 23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기종입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화물 비행기 아닙니다. 높이 2m가 넘는 이 공간 안에 곧 반도체를 포함한 화물 18톤이 실릴 예정입니다. 화물 적재 장비인 데크로더가 화물을 적재해둔 사각형 팔레트를 들어올립니다. 로드마스터와 직원들이 정해둔 순서대로 기내에 화물을 채워 넣습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1시간이 넘는 화물 적재 작업이 마무리되자 조종석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이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Ground cockpit, good start, disconnect equipment.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비행 되십시오. 조종실에선 관제탑과 교신이 바쁘게 오가고 활주로로 가기 위해 유도로 위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조종석 밖으로는 양쪽으로 조명이 켜진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이 보입니다. 활주로 진입 허가에 이어 이륙 허가가 떨어지고 마침내 비행기가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저는 지금 36,000피트 상공, 중국 상하이 위를 시속 800km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이시는 공간이 바로 화물칸이고요. 좌석에 있는 공간을 지나 이쪽으로 보이시는 공간이 조종실입니다.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 오토파일럿이 잘 운항을 하고 있는지, 속도는 맞게 가는지, 루트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제기관하고 계속 교신을 하면서 저희 위치도 알려주고 관제기관에서 지시하는 것도 따라서 하고 그렇게. 3시간 51분간의 비행. 현지 시각 새벽 2시가 넘어 비행기가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현지 지상조업사가 기내로 진입해 쉴 틈 없이 화물 하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중 반도체 화물은 하노이 인근 박린성의 삼성전자 협력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산업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항공 물류. 그 현장은 깊은 밤에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들면 화물이 이동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보통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에 화물기가 본격적인 이제 지상을 박차고 올라가서 A에서 B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손상 없이 운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로 늘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항하고 있습니다. 과일부터 반도체까지 일상에 필요한 많은 상품들이 항공 물류를 통해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운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돼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밤 시간에 즐길 거리가 적다는 인식이 큰 만큼 관광객을 사로잡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데요.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 역시 미디어 아트 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고민하는 만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대전시. 오는 2026년까지 국비와 시비 56억 원을 투입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모를 꾀합니다. 전국 최초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시는 올해부터 영시축제와 빵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와인 페스티벌 등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는 저희가 국가전이 갑천을 활용한 해질녘에 이제 관광객들이 시승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간 전용 보트, 그래서 문보트라는 체험 행사를. 하지만 아직 대전에 대한 야간 관광이나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에서 야간 관광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최하위인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당일 여행 지역으로는 선호도 1위였지만 숙박 여행으로서는 세종, 충남과 함께 꼴찌였습니다. 은행동이나 이런 쪽에는 즐길 거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가지고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는 단기 행사인 만큼 야간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야간에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마형 상품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시부터 자정까지 대전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대전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미디어 파사드. 대전시는 올해 사업 진행 이후 정부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목표 관광객 수와 경제 효과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종교 박람회라고 하면 보통 엄숙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요즘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는 불교 박람회에서는 달라진 종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경을 전자음악으로 구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상담소까지 등장하면서 MZ세대 청년들은 종교 행사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입니다. 뉴진 스님이라는 법명으로 활동 중인 개그맨 윤성호 씨. 자, 제 공연은 앉아서 보는 공연이 아닙니다. 곧이어 불경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화려한 무대가 이어집니다. 부산에서는 처음 열린 불교 박람회에는 첫날부터 뉴진 스님을 포함해 스님들이 결성한 혼성그룹 비텐스 등 불교계 유명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박람회 사전 예약자만 2만 명에 달했고 특히 이 중 60%가 30대 이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걸 안 좋아하는데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유진 스님 같은 그런 새로운 분들 때문에 접근이 좀 더 쉬워졌고 인공지능 기술과 불교 경전을 결합한 고민 상담소부터 명상과 같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뿐만 아니고 재미있는 불교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또 지친 심신을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사찰 체험 상담과 불교 공예품 전시 등 140여 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변화를 모색하는 종교계의 노력에 MZ세대가 호응하면서 즐기는 문화로서의 종교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6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광주시가 자치구 보건소와 약사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약사회와 협업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목록과 조제약 가능 여부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이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선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표본 감시 결과 6월 4주차 입원 환자 수는 4명이었지만 7월 5주차에는 19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안창욱 교수 연구팀이 엣지 인공지능 기술개발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연구팀은 실시간 주행 환경을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엣지 인공지능은 AI를 디바이스에 직접 탑재해 해당 디바이스에서 바로 AI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덧 8월 중순이지만 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를 넘어선 폭염경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더위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35도로 낮 동안에는 어제만큼이나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영암과 해남, 강진에서 모두 34도 안팎의 더위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35도, 구리의 낮 기온은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도 없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